오늘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제가 감히 이렇게 깨어서 쓰는데 저를 초청해 주신 허재택 병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판사가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는 하고 이제 조금 가우뚱할 텐데 오늘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아마 이 시간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앞에 불 좀 다 꺼주세요. 뒤에 불 조명,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디지털 혁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초점을 두어서 제목을 조금 이래 세게 뽑아야지 이 관심이 오기 때문에 마치 오늘 강연을 안 들으면 생존을 못하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필수 생존 비책이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이래 뻥을 좀 넣었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오는 환자나 누구라도 개를 2마리 키웁니다. 그 개는 바로 이와 같이 편견과 선입견,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꾸면 저런 개를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DNA 속에 편견과 선입견 없이 생존 본능만 총천연색으로 그림칠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학교와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그 속에 덧칠이 되어서 편견과 선입견 같은 고착된 프레임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서 심지어 그게 정치까지 애연히 확장되면 내 편, 네 편 가르는 결정적인 그와 같은 2마리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똑똑한 공부하는 백문이 불여일견 저 1마리 개로 우리가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백문에 불여일견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드립니다. 아까 우리 허 병원장님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책을 쭉 이렇게 여러 권 쌓아 두셨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법정스님의 일기일해라는 단행본 수필집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기회는 누구나 오는데 그 기회를 알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인생 일대의 일기일해의 오늘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감히 바라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이 보훈병원용으로 맞춤형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사 뉴욕 뉴저지에서 1시간 이동하면 웨스트 포인트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가 미국 사관학교고 사관학교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죠. 거기에 자기네들 교훈을 저렇게 대리석에다가 해놨다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Duty on country, 의무, 명예, 조국. 이게 얼마나 가슴에 찡한지 이 현 시점에서 저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세 단어가 없다. Duty on country. 그 옆에 있는 이건 뭔가 하면 제가 6월 달에 큰아이가 미국의 로스쿨 수료식을 하길래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개인 연가로 미국을 갔는데 가는 길에 옐로우스톤을 잠시 들렸는데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서문 게이트 25마일 전방에 숙소 옆에 있는 식당에 가니까 식당 주인이 얼람전 참전 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액자를 Home of the Free, Because of the Brave. The Brave는 베테랑, 참전 용사를 형용사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때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의 조국이 된 거는 바로 참전 용사 자신과 자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를 아예 레스토랑 액자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 너무 막 가슴이 찡해갖고
우리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너무 소홀히 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경찰, 군인, 소방관, 여기 있는 간호사, 닥터, 가운도 제복입니다.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벽 4시에 앤드류 공군기지에 이라크 참전 용사가 사체가 돼서 간으로 운구를 하는데 오바마 칸 띄우고 거수격리 해보면 구글 검색창에서 새벽 4시에 딱 이렇게 거수격리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일개 사병이 사망해서 간이 되어서 운구가 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나가서 잠 안 자고 지키고 있다가 거기다 최고의 명예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거는 보훈병원용 맞춤형 제가 슬라이드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넣어왔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자, 우리가 혁신적 기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가판 신문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타블로이드 공짜 신문으로 어느 날 싹 없어지고 그 공짜 타블로이드 벼룩시장 같은 게 어느 날 없어지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꺼내서 코를 안 박으면 화성인이나 금성인이 되는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죠. 그죠? 이 많은 것들, 손전등, 시계, GPS, 카드, 녹음기, 거울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 직원분들 중에 손거울을 갖고 다니는 분은 내일부터 손거울을 집에 두고 스마트폰 장터에 가면 거울이라고 치면 거울 앱이 한 30개 정도 나옵니다. 앱을 깔면 됩니다. 거울, 티켓, 카메라, 뭐 모든 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2007년 이후에 한 방에 사라졌죠. 시각화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신문 종이 쪼가리 하나 없죠. 그죠? 이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조그마한 폰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호 통제라. 스마트폰에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될 뻔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분은 있을 건데 아이리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소니가 그 워크맨을 만들듯이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의 95%를 몇 년간 칼쿠리로 썰면서 먹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리브 MP3 플레이어 학교 다닐 때 하나씩 아마 다 허리에 차고 있었을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그때 유행했는 전화기는 PDA 폰이라고 LG에서도 나왔죠. 철컥철컥 이래 올리면 화면이 있고 위로 올라가고 탱크처럼 생기는 거. PDA 폰하고 아이리브 MP3를 10,000명의 자기들 개발자 앞에 딱 갖다 놓고 야 우리 MP3 저 속에다가 PDA 폰을 넣고 모든 걸 다 넣는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기술자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순간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해보자. 나도 열심히 아이디어를 낼게. 그래갖고 우리 아이리버는 MP3 플레이어 세계 시장을 독상으로 먹는 그 재미에 기술 개발을 안 했고 일설에 의하면 하기는 안 됐는데 어떤 천재 엔지니어가 아이리버에 찾아가서 전화기를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는 그 하긴 안 된 소리가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나왔고 한국은 통신정책 규제로 인해서 2009년에 세계에서 80몇 번째로 스마트폰이 개통된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위피 체계로 우리가 막았죠. 들어오는 거를. 막은 거를 잘했다는 학설이 있고 못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잘했다는 측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이 안드로이드와 동맹을 맺어서 스마트폰 기술을 2년의 갭을 따라잡을 시간을 줬다는 말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때 차라리 2007년도에 확 열었으면 삼성이나 LG가 더 코피 터지게 더 빨리 초진격을 해서 더 빨리 따라잡았을 거다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운 좋게 지금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에 우뚝 섰죠. 하여튼 이와 같이 세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혁신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하고 같은 고민은 지구상에 있는 80억 대중 중에 누군가는 동일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앱 장터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반드시 그 해결되는 그게 나옵니다. 제가 종교와 상관없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108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야, 이거 108배를 내가 머릿속으로 카운트하거나 염주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수기처럼 해주는 게 없을까 하고 더 가보니까 10몇 개의 앱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1000개, 2000개가 있는데, 예컨대 보훈병원 임직원 1000명의 주소를 원타치로 1분 안에 내 핸드폰에 입력할 방법이 없나?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법원도서관장 기간정을 하니까 전 직원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전에 법원장들은 부속실에 줘갖고 한 달 정도 걸려갖고 손가락으로 입력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야, 이거 누군가는 했을 거다. 구글 창에서 엑셀, 구글, 주소록, 동기화, 네 단어를 한글로 넣으니까 방법이 막 촤르륵 뜨는 거예요. 엑셀 시트에다가 필드에 영어로, 구글이 인식하는 영어로 몇 가지 필드를 헤더 네임을 주고 거기에다 비상연락망을 들이부어가 엔터키를 쳐서 새 이름으로 저장, CSV 파일로 저장해서 구글 웹에 가서 외부 주소로 읽어오기 원타치로 딱 때리면 몇 년, 몇 월, 며칠 읽어드린 그룹이라는 형성이 돼서 2000명이 10초 안에 그 속에 딱 들어가고, 그룹명을 바꾸기 해서 부산지방법원 법관단, 부산지방법원 직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핸드폰에 와서 설정에 가서 계정 동기화를 엔터키를 탁 치면 웹상에 암호화돼서 올라가 있던 2000명 번호가 10초 내에 제 폰 속으로 완전히 다 뛰어들어오고, 카톡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는 방법이 무조건 있는 거고, 단지 300만 개, 400만 개 중에서 우리가 억세서 접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를 탓해야 됩니다. 100% 다 있어요. 어떤 종류의 니즈도 다 실현되는 게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를 비유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서 호텔 하나 없는데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게 에어비앤비고, 전 세계에서 자기 고유의 차 한 대 없는데 가장 많은 택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버 아닙니까? 생각의 발상이거든. 데이터 싸움이거든. 데이터와 연결, 커넥션. 그거를 소프트적으로 해주고 거기 위해서 수수료를 먹는 사업 아닙니까? 호텔 컴바인드 하는, 요새 제 친구가 한국에서 호텔 1선에서 5성급 호텔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청계산 등산을 하면서 일주일마다 저는 새벽 6시 반에 고등학교 친구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청계산 등산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20명 이상이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반에 오고, 매봉에 가면 8시 반쯤 있어요. 제 얼굴 보려고 그러면 8시 반에 매봉에 올라오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통탄을 해요. 뭘 통탄을 하는가 하면, 전화가 오면 여기서 끄면 됩니다. 예. 뭘 통탄을 하는가 하면은 호텔 콤바인드, 호텔닷컴 하는 게 전부
야놀자 가든 국산 토종 말고는 전부 애국인 회사인데, 애국계인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그게 2, 3% 배달 요기요처럼 2, 3% 갖고 가는 줄 알았어요. 호텔 거기 내는 가격의 15%에서 심할 때는 25%까지 그냥 코도 안 풀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깎아서 가지만 호텔에서는 울면서도 그걸 안 하면은 방이 다 안 나가는 거야. 그걸 전부 애국계 앱 회사들이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그거 연결만 해주고. 야, 저는 미니멈 15%라는 소리 듣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제조업에 있어서 수익이 10% 넘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앱 하나 깔아갖고 호텔 측에서 그거를 15%를 들고 간다 그러니까 막 봉이 김선달도 이런 봉이 김선달이 없구나 싶은데, 전 세계 호텔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이 그렇게 저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영상을 오후에 지금 잠도 오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영상을 연속 영상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미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니80이라는 미니 로봇이 협업을 해서 대형 트럭을 율동하듯이 저렇게 끌고 갑니다. 서로 협동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현실이에요. 4개월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는 구글의 자회사인데, 손정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거액을 주고 샀어요. 일본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뭐 똑같은 거죠. 춤추듯이 이렇게 군무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사람처럼 덤블링도 하고 뛰고 그래요. 뛰어오르는 거 보세요. 저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게. 저게 쉬울 것 같죠? 선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센싱도 하고. 자, 그 다음. 택배 회사 물류 창고에 인간을 완전히 없애는, 실제 저거는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바코드를 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익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막 그 다음 로봇도 인간처럼 같이 네트워킹 하는 거 보세요. 얘가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보세요. 로봇 A가 문을 열어주고 로봇 B가 그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친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돼서. 그 다음 테슬라. 우리가 자율주행을 아무것도 안 되는 0레벨 1, 2, 3, 4 아니면 1, 2, 3, 4, 5까지 나가는데, 레벨 4 정도에 시골 길이든 고속도로든 핸들을 전혀 손 안 잡고 끼어들고 추월하고 자율주행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고, 미국에서 다양하게 실험 중이고, 조금 이따 나오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우리 카니발 같은 크라이슬러 퍼시픽 밴을
특수 개조를 해서 상업적으로 그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 도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는 게 불법이 될 거예요. 불법이. 이게 이제 그 구글 웨이모가 사람을 센싱하고 여기 있는 게 요게 웨이모 그 시험용 차입니다. 라이닥 하는 거하고 레이닥 하는 두 가지 센싱을 작동을 시켜서 전부 다 횡단보도니 뭐니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도 완벽하게 하고. 우리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아이오닉 같은 게 레벨 4 정도로 성공해서 라스베가스에서 길거리에서 상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정도 나오는 차는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전혀 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연의 앱 시험 부분 녹화가 기기 조작 미스로 녹화가 안 됐기에 따로 앱 조작 부분만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앱 설명 중에서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음성 인식 기능과 에버노트의 통합된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음성 인식 기능은 에버노트 고유의 기능이 아니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삼성 폰을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노트가 없는 부분은
없는 분은 여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에버노트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면 에버노트라고 치면 에버노트를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 표시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버노트에 가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딱 코끼리 아이콘이 있으면 딱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텍스트 노트, 카메라, 손글씨, 첨부 파일, 오디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텍스트 노트를 딱 치면 이와 같이 타자 자판이 나오고 자기 그 자판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마이크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2초간 누르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를 일단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성인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치로만 변환해 줍니다. 변환된 수치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가장 밀접한 말 뭉치를 찾아서 다시 폰으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되돌려 줍니다. 이와 같이 말이 순간적으로 타이핑을 거칠 필요 없이 이와 같이 글자로 인식이 돼서 타자가 쳐집니다.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지식인 그룹에서는 젊었을 때는 타이핑이 쉽지만 나이가 들면 터널 증후군 등 여러가지 손가락 에러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말로 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성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말로 해서 음성인식이 잘 된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머리에 회로가 손가락 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서 입으로 나오는 게 연습이 안 되어서 그게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듯이 한 달 정도 말로 구술하는 연습을 하면 금방 손가락 타이핑하는 거랑 같은 속도와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 입력이 됐는데 상단의 왼쪽에 이 클릭을 딱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모두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글이 됐지만 글이 말이 되는 이 토크 프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크 프리를 이렇게 딱 누르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같이 빈 토크 프리 장이 나오는데 손가락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치는 폰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폰은 제 말을 수치로만 변환해줍니다. 변환된 수치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버려서 가장 밀접한 말 뭉치. 이와 같이 방금 에버노트의 글자로 변환된 것이 다시 토크풀이라는 이 앱에 의해서 글자가 말로 되는데 이것의 토크풀이의 유용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학습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암기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토크풀이를 쓰면 눈으로 읽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청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창원법원, 부산지방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을 칠 때 이 토크풀이를 이용해서 암기할 텍스트를 지하철에서 아니면 출퇴근 차에서 소리로 틀어놓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 고3이나 중3 등 암기를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이 이 기능을 쓰면 암기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저는 법원장 시절 낮에 접수된 여러 가지 정보 문건이나 여러 읽을 만한 그런 글들이나 정보를 저녁에 퇴근해서
이 스마트폰을 오디오랑 연결해서 큰 소리로 해놓고 청각으로 흔들의자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청각으로 학습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금 본 그 에버노트 말고도 예컨대 카카오톡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카톡에서도 그거를 타이핑을 하면 얼마든지 말로 입력이 됩니다. 자기의 카톡에 가서 이 음성 아이콘을 누르고 카톡에서도 말로 하면 당연히 타이핑이 타자를 대신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발음이 또렷하지 않으면 실수가 있지만 액센트가 아래 위로 세게 잘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와 같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에서도 손가락 대신에 말로 이렇게 카톡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치면 이와 같이 카톡도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 인식은 또 일반 안드로이드에 있는 일반적인 음성 녹음 스위치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 텍스트 변환하는 게 OS가 업그레이드 되면 신기종부터 이게 나오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3분까지 되었지만 이제는 10분까지 되기 때문에 10분이 되기 전에 멈추고 다시 또 새로 10분을 이어하고 꼬리 있게 하듯이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이어서 저장을 하면 무한대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버노트에는 예전 버전에는 말도 글이 되고 음성 mp3도 저장이 됐지만 업버전이 되면서 그 기능이 없어졌는데 일반 음성 녹음 어플의 텍스트 변환 여기서 이 빨간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지금부터 음성 변환이 되면서 말도 같이 저장되는 기능을 여러분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분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OS가 최신 버전으로 업버전이 되어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즉 일반 녹음 어플에서 텍스트 변환이 나는 상단의 키가 보여야지만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단하면 이게 저장이 되면 이걸 딱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음성 변환이 되면서 말도 같이 저장되는 기능을 여러분은 이와 같이 자기 음성도 녹음이 되고 밑에 있는 이 글도 녹음이 돼서 밑에 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컷앤 페이스트로 다시 토크프리에 넣거나 MS 워드나 아래 한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성 인식은 심지어 문자에서도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자 어플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치면 말로 문자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됩니다. 결국은 음성 인식 모듈은 범용 모듈이기 때문에 특정한 앱에 전속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문자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어떤 앱에서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오피스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오피스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오피스 렌즈 앱은 MS 오피스에서 만든 것으로서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어떤 문서가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아마 문서가 되고 상단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해서 이렇게 완료하면 그렇게 해서 클릭을 누르면 MS 워드로 전송이 돼서 이게 방금 한 이게 전부 다 그걸로 글자로 텍스트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거를 에버노트 같은 데 와서 다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피스 렌저는 이 오피스 렌저는 종전에 PC에서나 작동되는 OCR 문서 인식 프로그램으로서 책으로 된 할자로 된 책을 한 페이지 단위로 사진을 찍으면 즉각적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타이핑의 수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뉴스 보기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만든 유튜브에서 강민구 세계 뉴스 보기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만드는 방법은 그걸 보는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딱 누르면 북마크가 나옵니다. 북마크에 보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일본을 딱 치면 일본 뉴스가 일본어 언어로 나오지만은 순간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요즘처럼 한일 간의 이슈가 복잡하게 섞일 때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본 측의 주장은 뭔지 알아볼 때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북마크에서 중국으로 딱 가보면 중국 간자체가 신문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어 동사는 조금 바뀌지만은 무슨 말인지 대강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그 언어를 손바닥 안에서 아니면 대형 모니터에서 이와 같이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4개의 대형 모니터에서 출근하면 구글 USA, 구글 재팬, 구글 차이나, 구글 코리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의 구글 뉴스를 이렇게 다국어 버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북마크를 이용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카오톡에서 여기 있는 카카오톡에서 번역 어플인 구글이나 파파고나 MS 트랜스레이터 삼총사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말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그 외국인하고 카톡을 할 때 도움받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친구 찾기에 가서 시스터랑 하는 거를 눌러서 저는 이미 친구로 플러스 친구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이란, 한일, 영한, 한영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시스터란 AI 번역 영한, 한영을 눌러서 채팅하기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음성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친구와 채팅을 할 때 카톡 안에서 바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그 친구하고 카톡장에 바로 들이부을 수가 있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이와 같이 영어로 바뀌고 이거를 복사해서 그쪽 방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 세계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가까운 관계가 큰 몇 나라만 지금 현재까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터란 AI 번역을 쓰면 별도로 번역 앱으로 빠져나올 필요가 없이 카톡 안에서 통번역이 해결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6월 달에 미국에 개인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가서 미국 서부 지역을 3,800km를 제가 일행을 이끌고 운전을 한 바가 있는데 구글 지도 여기 나오는 구글 맵이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지금 안 주기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내비가 안 되지만 한국 바깥에 나가면 내비가 잘 되는데 여기 나오는 줄 3개를 누르면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 가서 오프라인 지도를 딱 누르면 나만의 지도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강대한 캐년 지역의 80%는 미국 전화든 로밍 전화든지 간에 인터넷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글 맵을 믿고 내비를 하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유타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콜로라도주 그와 같이 자기가 방문하는 주 전체 지도가 보통 100메가 정도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만의 지도 선택에 가서 엔터키를 치서 이렇게 그 하루 전날 숙소에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맵 속에 다운 받아 놓으면 그 다음날 인터넷이 연결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24시간 GPS는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비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설정에서 여기에서 여 밑에 가서 이 설정으로 가면 미국에 가면 거리 단위가 보통 자동으로 돼가 있어서 가서 마일로 자꾸 안내를 하는데 아예 출국할 때부터 킬로미터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놓으면 항상 좌회전 우회전 그런 것을 우리 눈에 익숙한 500m, 300m, 1km, 2km 한국말로 내비 안내를 할 때 마일로 하면은 공간 감각이 부족해지는데 킬로미터로 안내를 해서 참 도움이 됩니다. 설정에서 거리 단위, 이 거리 단위를 반드시 킬로로 변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기나 자기의 그 일정을 시각화하고 싶을 필요가 있을 때는 내 타임라인을 딱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움직인 게 이렇게 탁 자기가 이동된 거리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여행한 게 차로 몇 킬로 걷는 걸로 몇 킬로 비행기로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구글 맵을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핸드폰에 스위치를 on 해 놓으면 기지국이나 아니면 위치 정보를 구글이 낚아채서 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전부 다 궤적을 그려주고 자기가 잘 모르는 쪽은 그거를 사용자한테 확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그 구글 맵에 가보면 여기 음식점, 커피, 바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음식점을 누르면 자기가 여행하는 거에서 평점이 많은 그 음식점들이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뽑아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시 여기 나오는 이 주변 탐색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주유소도 있고 호텔도 있고 렌터카, 세차장, 병원, 도서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면 여행 가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앱이 이 구글 번역 팝하고 MS 트랜스레이트 삼총사가 있는데 팝하고는 주로 동양권에 잘 됩니다. 내일 오사카에 가서 온천 목욕을 하고 신칸센을 타고 도쿄까지 놀러 갈까요? 네, 温泉に入って新幹線に乗って東京まで遊びに行きましょうか。 예, 일본어를 했고 이거를 또 순간적으로 영어로 바꾸면 방금 한 게 Why don't we go to Osaka tomorrow and take a hot spring bath and go to Tokyo by Shinkansen? 그 다음에 중국어로 바꾸면 또 중국말로 바로 스피커로 되죠. 洗温泉澡，坐新干线去东京万马。 예, 이와 같이 동양권에 가서 이게 통역기가 필요할 때는 팝하고가 유리하고 다른 서구에 갈 때는 이 구글 번역이 좋은데 저는 이 구글 번역을 이렇게 말로 하는 통역기로도 쓰지만 100페이지짜리 PDF 논문이 있으면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PDF를 텍스트로 변환할 때는 아도비 아크로벳 그 정품이 있으면 그 안에서 PDF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텍스트로 하면 되지만 그게 없어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거를 변환하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PDF에서 텍스트 추출을 공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텍스트를 100장을
추출했으면 한 15쪽 정도로 분절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일로 나누어서, 왜 그런가 하면 양이 많으면 이 기능이 제한됩니다. 왼쪽을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일본어로 놔서 일본어를 브릿지를 통해서 일본어로 분절된 파일을 번역을 해서 그거를 파일 1, 파일 2 이렇게 쭉 나누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왼쪽을 일본어를 놓고 오른쪽을 한국어로 이렇게 놓으면은 일본어를 그 번역 브릿지를 통해서 하면 일본과 미국의 데이터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번역 효율이 좋아서 좋고, 일본어와 한국 사이에는 어순이 똑같아서 역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논문의 초벌을 10분 만에 기계 번역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학을 잘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학을 아무리 잘해도 원문을 보고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핑을 하자 그러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85%에서 90% 정도 맞는 글자 초벌을 가지고 틀린 것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 기능도 단순히 말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문 논문 번역도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구글 알림이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알림이 이렇게 딱 치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이 부분인데, 키워드를 눌러 놓으면 이와 같이 모든 알림하면은 제가 이렇게 뭐 각종 이렇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정보를 제가 공짜로 얻어오는 그와 같은 키포인트가 바로 구글 알림이고, 이 연필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보면 빈도를 하루에 한 번 할래,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할래, 리얼타임으로 할래 해갖고 자기가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에 따라서 자기가 이것을 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메일에 가보면 구글 알림이 그래갖고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깔끔하게 이렇게 브리핑 자료로 오고, 누르면 그 원문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 자기 기관의 방어를 위해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억측으로 비난하는 수가 많은데, 그와 같은 것을 그 기관 이름을 딱 알림이로 해놓으면, 제가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할 때는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법원에 오는 잘못된 위의 정보를 사전에 크로스 체크해서 옳은 정보로 바꾸게 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림이도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고 꼭 이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멤버 앱이 참 좋은데, 이 리멤버 앱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명함을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리멤버 회사에서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명함 교환할 때 바로바로 리멤버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명함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글의 각종 찌꺼기가 많이 클라우드에 쌓여서 자기의 개인정보가 걱정되는 분은 이 상단의 영어로 My Activity라고 치면 Welcome to My Activity라고 구글 내 활동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점 3개가 여기 나오죠. 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점 말고 여기 있는 점 3개를 딱 누르면 날짜별 활동 삭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날짜를 오늘로 할 수 있고 전체 기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삭제하면은 구글에 쌓여있는 모든 클라우드에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원샷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자기의 그 찌꺼기 남아있는 것을 필요한 것은 다운받고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자기의 흔적을 깨끗하게 그 정리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통 있는 거를 잘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PC단에서 말로 입력하는 정말 훌륭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깔려 있어야 되고 왼쪽에 이 앱을 누르면 이와 같은 앱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구글 닥스가 구글 드라이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버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구글 문서를 선택합니다. 구글 문서를 선택하면 새 노트장이 나옵니다. 새 노트장이 나오면 요 상단에 도구가 보입니다. 이 도구를 누르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없던 그 음성 인식이 보입니다. 음성 입력이 보이는데 그와 같은 그 음성 입력 키를 누르면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고 까만 걸 누르면 빨갛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향성 마이크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필요한데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굳이 그 예제를 살 필요 없이 국산을 사면 되겠습니다. 지금 PC의 인터넷 환경 속도가 뭐가 조금 잘 안 돼서 오탈자가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환경이 좋은 상황에 있으면 이것이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마이크를 랩탑이나 그 데스크탑에 그 마이크 단자에다 꽂고 이와 같이 말을 하면 아까처럼 모바일 환경에 갈 필요 없이 PC단에서 바로 이와 같이 10장, 100장이고 간에 워딩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잘못해 갖고 싹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 환경과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PC 랩탑이 인터넷 연결이 랜이 아니고 테더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입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된 것을 전부 다 나중에 마치면 이 빨간 아이콘을 누르면 멈추기가 됩니다. 이렇게 멈추었으면 이것을 복사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해서 워드나 MS 워드나 HWP에다가 듀얼 모니터에서 들이붓고 하면은 폰에서 이것을 브릿지를 안 해도 PC단에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그 PDF를 쉽게 텍스트로 뽑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PDF 논문이 자료가 있다고 치면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자료가 여기서 어떤 PDF 자료를 이런 PDF 자료가 있다고 치면 오른쪽 마우스로 거기 가서 그 연결 앱을 누릅니다. 연결 앱을 눌러서 구글 문서 PDF가 있는 목록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연결 앱으로 가서 다시 구글 문서를 이렇게 딱 누르면 PDF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도표 같은 건 깨어지지만 PDF로 되어 있는 할자가 한글, 영어 불문하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딩이 이렇게 텍스트가 이와 같이 다 이렇게 추출이 돼서 추출된 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자기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다가 옮겨서 컷앤 페이스트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듀얼 모니터에서 옮기면 비용 지출 없이 텍스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은 강민구 판사의 그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보면 모든 것을 제가 다 설명을 5분 내지 10분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앱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쭉 넘어가면 20년 뒤에 20년 안에 없어지는 직업의 확률을 영국 BBC 방송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여기처럼 몸으로 때우는 숫자 계산, 통계 이런 사람은 95%가 없어지고 여 밑에 있는 사람은 95%가 생존하고 50%가 날아가고 이렇게 직굴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겁나는 게 아니라 이거. 기술적 특이점이 앞으로 30년에서 35년 싱귤레리티 포인트라 그러죠. 일본 애들이 쓴 책인데 2045년에 기술적 특이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오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때 되면 음악, 예술, 감성, 감정,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애들은 정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 손자, 손녀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휴먼으로 안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암기 잘하고 사자 붙은 직업을 해도 2045년 이후에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AI가 인간을 월등하게 능가하기 때문에 지금 칩의 속도로 봐서 프로그래밍의 속도로 봐서는 딴 세상이 옵니다. 0.1% 천재 기업들이 80억 대중이 원하는 법인세를 내서 N분의 1로 우리가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아날로그 저때가 되면 인간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고 0.01% 천재가 만든 기업들이 80억, 100억의 소득을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면 나머지는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먹고 마시고 쓰면 되고 소설, 시, 그림, 악기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저때는. 감성까지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억장이 탁 무너지죠.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파워 유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85년도에 육군 사관학교에 배치를 받아서 군법무관 교육을 끝내고 배치받은 곳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사관학교에서 3년간 생도들을 1800시간을 가르치면서 컴퓨터 코딩을 파스칼, 포처랑 같은 코딩 공부를 독학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소위 전산장교들한테 그거를 아름아름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85년부터 저는 코딩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글에는 못하더라도 묻고 배워야 된다. 옛날에는 종이 교재를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가면 특정한 앱이나 특정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은 전부 다 있다. 저는 얼마 전에 HP 4720 프로 S 오래된 모델에 안에 있는 하드가 250기가인데 그거를 SSD 1테라 1000기가 하드를 아마존에서 사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분해 조립하는 순서를 공부를 딱 한 다음에 물론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해갖고 미리 다 뽑아놓고 나서 제가 그냥 30분 만에 HP 노트북 하나 하드를 그냥 뜯어내고 거기다 넣고 나사 조립해갖고 완벽하게 신제품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유튜브에 가니까 나사 꼽는 위치 드라이브까지 교재가 막
수들이 뻑뻑 널리가 있는 거예요. 유튜버에 박막내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생활 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저보고 어떻게 잘 적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말이 손가락으로 나오는 게 50년, 30년간 우리가 숙달이 돼서 신경회로가 손가락으로 가는데 말로 그게 안 나오는데 말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만 고생하면 돼요. 한 달 정도를 타자를 눈을 질끈 감고 내게 키보드 놓고 내가 스스로 손목을 없앴다고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딱 한 달만 연습하면 말로 되는 겁니다. 말로 글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적는가 그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일도 놔두고 갑니다. PDF 파일을. 그래서 읽어보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피지컬 근육에 못지않게 생각 근육, thinking, 멘탈,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글짓기, 세 번째는 명상과 사고실험, 고수한테 묻고 배우기. 예전 같으면 고수한테 묻고 배우려고 그러면 가서 3,000배도 해야 되고 성철 스님은 3,000배를 해야 면담을 해줬거든요. 최소한 10배도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들고 가야 되고 월사금도 줘야 되고 소림사, 무림의 비급을 배우려고 하면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세계가 공짜의 세계가 엄청나게 열려가 있죠. 카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무림 고수가 강호에 많은데 그런 고수들한테 물어보면 고수의 특질이 자기한테 누가 물어봐 너무 신나는 거야.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히 나같이 별명이 바보 판사인 사람은 저는 썰개 내장 다 꺼내준다고 별명이 바보 판사인데 저는 누가 물으면 제가 그 질문을 안 봤으면 대답을 못하지만 질문이 오면 정문적답입니다. 즉각 다 풀어냅니다. 얼마 전에 모 경찰서 경찰관 32살 먹었는 청년이 정말 걔는 싸가지가 있고 참 미래가 총총하던데 하루 반차를 내갖고 저한테 제 책의 독자로서 질문하러 온다고 왔는데 1000마디를 묻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초고수인 거야. 아이고 뜨거워라 해갖고 내가 핸드폰 딱 꺼내놓고 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네가 지금 날로 먹는데 법원에 와서 녹음을 하자 이거를. 걔가 묻는 게 끝이 없이가 2시간 반을 녹음을 해가 mp3를 걔한테 줬어요. 한 달 뒤에 그거를 완벽하게 정서하고 문장도 유문을 해갖고 지 블로그에다가 강민구 판사와의 대화해갖고 쭉 올리는데 야 나이 32살 먹은 현직 경찰 그냥 계급장 떼고 맞짱 떠작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 즐겁더라고 그런 그 파워 독자를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한테 묻는 거를 부끄러우면 안 돼. 그래 결국은 이 생각 근육의 밑바닥에는 결국은 독서인데 이게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제 PR하거나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받아들이세요.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하면서 7,800쪽을 말로 썼습니다. 7,800쪽. 어째서 7,800쪽이냐? 통계를 내보니까 7,800쪽이에요. IT 백서 800쪽 빼고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썼어요. 미친놈 수준으로 4년 동안. 7,800쪽을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저 기록은 안 깨질 거예요. 왜 그랬냐? 너무 좋아갖고 말로 적으면 되는데 뭐 아침에 맨날 산책하면서 말로 적고 일주일 동안 말로 적었는 거 금요일 날 쫙 모아서 프로세서로 하면은 20분만 하면은 20쪽, 30쪽 글이 쫙 나오니까 그걸 피드백 오고 시간이 20분밖에 안 걸려요. 밑작업하고 아침 저녁 그거는 어차피 노는 시간이고 그거 빼고 실제 워딩하고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20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나면 말을 받아 적기 하고 공유했는 거 꾹 눌리가 갈무리하고
그러니까 내 SNS에 올리고 아래 한글을 F8 눌리가 맞춤법 검색하고 컨트롤 KT에서 목차 만들기 하고 PDF 인쇄 기능으로 해서 10메가 이하로 줄이고 20분 만에 다 되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독서에서 미친 듯이 읽는 책들 중에서 자연과학 책 중에 극히 일부인데, 이런 책 수백 권을 법원 도서관장을 떠나면서 서초동 법원 도서관 열람실에 아낌없이 시집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욕심인 것 같기 때문에. 판사가 그러면 이런 우주론이나 양성자론, 끈이론, 저런 미시 거짓 세계를 다루는 책을 읽으면 뭔 도움이 되느냐? 100% 도움이 돼요. 판사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근시안적으로 애농박이가 돼서 나무까지만 보거나, 아니면 이른바 국민정서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퉁을 치는 감성으로 판결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저런 책들을 보면 우주의 근원부터 빅뱅, 그 다음에 퀀텀 시오리 밑에 들어가서 에너지와 물질과의 관계, 커커에는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그런 입자가 있고, 중성미자는 뭐고, 그런 걸 배우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셈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저런 책들을 읽으면 굳이 부처님과 예수님과 마호메트를 거명 안 해도 저절로 사고가 머릿속에 정돈이 됩니다. 저런 책들을 통해서 읽은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장님 앞에서 공자 앞에 문자 썼는데 용서하이소. 예. 지나간 과거는 완벽한 환상의 데이터덤이다. 없어, 과거. 미래도 없어요. 미래도 환상이야. 조바심 내는 환상이야. 오로지 유의미한 거는 땅, 땅, 땅 이 소리가 들리는 now and here. 이 장소, 이 순간만이 인생에서 유의미하고, 순간이 모여서 점이 되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지나간 트라우마를 버려야 된다. 사람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저는 되죠. 그러나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죽고 나서는 그 죽음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내 자신이 태초의 원소로 제자리 한지했기 때문에 더 걱정할 필요 없고, 살아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죽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머리가 만든 공포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 하나 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살면 매일 즐거운 거죠. 지나간 그 트라우마에 매달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익히게 됐습니다. 저절로 그게 머릿속에 딱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가 7,800쪽을 250페이지로 요약한 건데, 리부팅, IT 감수성, 적는 자 생존한다. 물론 요새 잘못 적으면 감옥 수고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생각 근육, 그 다음에 디지털 디톡스, 적자 생존, 적선하는 자 생존한다. 그 다음에 조각모음, 컴퓨터 하드를 조각모음 하듯이, 참 SSD 하드는 조각모음 하면 SSD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거는 조각모음 할 필요가 없고 기계식 하드만 조각모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생의 나이테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비법이들 하는 것을 아까 본 그 책에서 제가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인문학 서적들, 오래된 책들인데 저런 책들을 읽어보면 세상의 프레임이 다시금 여러분이 눈이 떠질 거예요. 여기 있는 책을 특히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1900년대 초에 나온 아주 고전이죠. 그죠? 고전인데 모든 직장 처세술의 바이블이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고, 딴 사람은 이 사람 책에다가 서술한 거에 덧붙인 거에 불문한데, 저기 알파요 오메가가 손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라. 카네기 인간관계, 손해를 보고 살아야지만 덕을 본 사람이 언젠가 자기한테 무의식적으로라도 보답이 온다. 적선지가 필요역경하고 카네기하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동양과 서양이.
나머지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하고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좀 이래 좀 아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서사지적인, 여기서 21세기에 21가지 재언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한 권이 더 있죠. 3종 세트로 한 권이 더 있는데, 저런 책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서사시적인 종합적인 이바구가 저 책 속에 녹아 있다더라 하는 거고. 자, SNS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모든 SNS는 1인 방송국이다. 1인 방송기국이고, 여러분들이 SNS 계정을 직접은 안 하더라도 카톡을 많이 쓸 건데, 그 여러 가지 룰 중에서 음주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진짜 음주 상태에서 카톡질을 하면 손가락을 묶어야 돼, 밴드로. 지난번에 딴 데 가서 손가락 잘라라 하니까 너무 살벌해요. 그래갖고 요사이는 그 말은 안 씁니다. 밴드로 손가락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 2줄 이상 되는 중요한 카톡은 에버노트나 메모장이나 워드에서 먼저 적어서 태고 과정을 거쳐라. 태고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하고, 매일경제에서 제 글을 보고 자기들이 카드 유스를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기능을 인지하고 정보 선택을 주도하고 콘텐츠 창조를 실천하고, 그 다음 철저한 자기 검열을 하고 신중한 의사소통을 해서 시대의 흐름이면 결국은 쓰나미 위에 올라타자. 너무 겁먹지 말자. 카톡이나 SNS에서 자기 얼굴을 고양이나 산천초목이나 강이나 바다나 달걀로 허당으로 내놓은 사람 오늘 당장 바꿔요. 그거는 정 안 되면 뽀사바마 되잖아요. 왜? 예컨대 페이스북 하는 거 뭐냐? 페이스 얼굴 북 책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동물, 고양이, 개, 아프리카 초원, 그하니까 어떤 할배가, 강사님 저는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라서 허당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그 눌러보면 바꾸는 방법이 다 나오니까 바꾸세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단톡에 한 20%에서 30%가 아직도 달걀 빈 헛개비라든지 고양이나 산천 초목을 걸어놨는데, 그거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같으면 그 사회에서 바로 배제됩니다. 미국은 그거를 일종의 치팅하고 거짓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숨기는 거를. 그러면 거기 공론의 장에 들어오면 안 돼. 단톡방 같은데 자기 얼굴 숨기면.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왔어요. 완전 사기죠. 그렇게 완전 날깡패도 있고, 북녘의 어둠의 자식들, 일본의 공안, 중국의 공안, 미국의 CIA, FBI 그런 데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SNS에서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 신원이 확실하고 자기 정보를 밝히고 그 사람 얼굴이 있는 사람을 친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딱 시간은 됐는데 여러분들이 5분에서 10분만 더 쓸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하고 합니다. 원장님 고래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살아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엉덩이 무거운 사람 못 이기고, 운빨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기고, 그 3개가 좋아도 인복이 많은 사람 못 이기고, 4개가 좋아도 명빨이 긴 놈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게 강민구 인생 부등호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이 많아야 되고,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밧줄을 건져주거나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위너가 되게 돼가 있어요. 머리 좋다고 스티브 잡스 딴 거 다 좋았어요. 인복까지도 좋았죠. 밑에 부하들도 많았으니까. 대체의학 한다고 수술 기간을 1년 6개월을 늦춰갖고 결국은 명빨이 약해서 식자우환으로 수십조 달러를 현금을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갔어요. 우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다 썩고 가요, 썩고 가. 그 애들한테 상속 줘봐야, 제가 지금 전문재판부가 가사 이혼하고 고등법원에서 상속 재산 쪼개는 소송,
그거 하고 있는데 눈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는 핏줄이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예.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 돈의 두께는 근심의 두께고 땅 쪼가리 넓이는 근심의 넓이고 빌딩의 높이는 근심의 높이다. 제가 특허 내놓은 말이에요. 재판을 31년 해보니까 돈의 두께는 근심의 두께, 땅 쪼가리 넓이는 근심의 넓이, 빌딩의 높이는 근심의 높이. 저는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우리 애들을 보면 애들의 애티튜드는 빙산 아래 90%고 10%만 보이는데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무서우냐. ABCD를 26가지 수학적으로 치환하면 100점이 되는 단어가 애티튜드더라. 그리고 요거를 딱 출력해서 애들 머리맡에 딱 붙여놓으면 똘똘한 애들은 무슨 말인 거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똑같은 원칙인데 31년의 재판의 키워드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래 여기 보면 삶의 정도에 나오는 건데 너 죽고 나 죽고 파리 테러범 빈라덴 너 죽고 나 살고 뺀질이 에고이스트들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초인종 의인 지하철 의인 이순신 장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건전한 시민들 선진국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이 패턴의 사람의 비율이 많을수록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같지만은 솔선수범하고 성공후사 감성소통 이게 리더십의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것을 제가 그냥 한산도 제성당에 배 타고 갔다 오다가 저 단어 3개를 이순신 장군 영혼에 기대어서 소통하니까 저 단어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저것도 제가 특허 내놨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리더십을 집에 비해서 하우스 오브 리더십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가장 좋은 게 책방에 이겁니다. 이거 저는 아이들 셋 다 10년간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고1까지 대형 서점에 가서 그냥 빠뜨려요. 그냥 안 갈락하면 짜장면이나 켄터키 치킨 사주고 뇌물도 쓰고 저도 책을 보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집사람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서점에 빠뜨리는 게 최고의 가해다. 그렇게 해서 우물안 깨구리가 될 거냐 보일드 프로고 신두름이 될 거냐 아니면 네버 에버 기브업이 될 거냐 우리가 제3의 깨구리가 되자. 그래 아웃 오브 박스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거에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디지털 특급의 생존 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습관과 자세,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9배의 고통이 오지만은 껍질을 깨야 된다. IT 감수성, 파워 유저, 스마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아날로그 내공을 축적해야 되는데 우회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책이다. 정신 자세를 아웃 오브 박스, 창의 정신, 감성 개발. 우리가 자기 전공밖에 모르는 간호사 영역의 간호사 지식, 의사 영역의 닥터 지식, 그거만 아는 꼰대 생계형 지식인이 될 거냐? 아니면 나이 들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꼰대가 될 거냐? 아니면 통섭형 지식인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 있다. 결국은 최종 병기는 생각 근육에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2009년부터 스마트폰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메모했는 노하우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봐야 되니까 유인물이나 PDF에서 읽어보고 정말 이거는 어떤 책에도 이게 레퍼런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크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꼭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휴식, 디지털 디톡스 그거 방법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자성어에 대비해서 플로 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돈키호테가 독단가가 아니고 창의가입니다. 창조적 도전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는 자 생존하고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주머니 틀어서 동료 커피 한 잔이라도 쏘는 사람이 생존을 한다. 그런 의미의 적자 생존.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여튼 그와 같은 거 호기심, 탐구심, 열정. 성공이라는 것이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고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으로라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에머슨의 말인데 저게 성공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여기에서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딴 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읽어보시고 결국은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종교까지 안 가더라도 직관으로 꿰뚫어 보고 정보와 파도 타기에 노력해서 시간과 돈과 정보에서 복을 나누면서 살면 그리고 탐구심, 호기심, 열정을 매사에 가지고 불을 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